오늘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캡틴 잉글리시답지 않게 조금 현실적이고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참 멋진 말이죠. 이 단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말인데요. 오늘 제가 하려는 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은 비교도 안 되게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아메리칸 드림, 당신의 드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패를 막고 대비를 하는 거죠. 실패로부터 배운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미국 유학 혹은 미국 이민이라는 선택을 실패한다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큰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 미국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꿈 혹은 목표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랜 시간 제가 거주하면서 많은 한인들과 유학생, 이민자들을 보며 느낀 점을 알려드리고 또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수많은 선택들에는 당연히도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잘 와닿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그 책임을 분명 다른 누군가가 짊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홀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다면 나이 혹은 생활 환경에 상관없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 될 거고 그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실패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진다는 건 거창한 건 아닙니다. 만약 유학을 시작했다면 학업에 집중하는 게, 일을 시작했다면 일에 집중하는 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많은 유학생들이 무너지는 걸 너무도 많이 봤어요. 한 곳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냈던 분들이었지만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지 못해 공부를 하지 않다가 성적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졸업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학을 오셔서 학부를 4년 안에 마친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진짜 10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 학부라뇨. 이건 다 유학을 온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전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학이 아니고 이민이라면은 더더욱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겠죠. 분명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지 않고 핑계대기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주로 나라 탓, 사회 탓 등의 얘기가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도대체 뭘 탓하실 건가요? 두 번째로는 미국 생활에 과도한 환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제 미국인 친구들 중에 K-팝에 진짜 심하게 빠진 친구들이 저에게 종종 묻곤 했던 게 한국 가면 다 방탄소년단처럼 생겼어? 옷도 그렇게 입어? 등의 질문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전 항상 그냥 절 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곳인가요? 완벽한 기온? 아름다운 바다? 미국인들이 길 가다가도 막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밤마다 수영장이 있는 뒷마당에서 하는 바베큐 파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국 생활과 실제 생활에는 저와 방탄소년단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이 별로 안 나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막 미국에 가면은 궁궐 같은 집에 살 것 같고 아니면 막 샌프란시스코 야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은 허름하지만 낭만이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원베드 평균 월세가 3,800불이에요. 이게 현 시각 2월 15일 기준 45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달에 450 버는 게 어렵다는 거. 즉 처음에 가시면 대도시 월세 감당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줄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이 아니고 아이오와주나 네브라스카주 아니면 와이오밍주처럼 완전 시골 같은 곳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의 시골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골입니다. 저희 나라에선 아무리 시골이어도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은 나올 거 다 나오는데 거긴 진짜 1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살던 곳도 밤만 되면은 너무 어둡고 암흑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우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몇 년간 버티면서 꿈을 이룰 각오가 있는 분들에게만 미국 생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인종차별 당하면 사실 엄청 화나죠. 제 피부 색깔로만 절 판단한다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저희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상사가 다른 인종인 것이 흔치 않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상사가 같은 인종인 것이 흔치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다른 인종을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에이, 요즘 시대에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1865년인데 현재까지도 인종차별 문제가 화두예요. 할리우드 영화만 보셔도 이에 관련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제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든 하지 않든 실제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친구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어떤 아줌마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빽빽 소리를 지르는 일을 겪고, 차에서 한국 음악을 틀고 간다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계란 테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 당하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라 이거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 중에서도 자신의 상사가 인종이 다르다고 무시하다가 잘린 사람이 있어요. 물류회사에 취직했는데 상사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상사를 무시했죠. 그분은 소송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해고당한 걸로 끝났습니다. 인종차별 당하는 건 화나는 일이지만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뻔하고 간단한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유학생활 혹은 이민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그리고 유학 엄청 큰 결심과 돈이 필요한 선택인 만큼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원하는 학벌이나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단순히 미국에 가면 모든 게 이뤄지고 내 진가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미국에 좋은 점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다면은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몇 살이든 간에 다시 학교로 가서 배울 수 있는 분위기에, 하지만 정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기 싫고 단순히 미국을 감으로써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하버드 같은 명문대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미국을 가지 마세요. 한국에서 실패한 방식 그대로 고집하면서 왜 미국에선 성공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만 캡틴 잉글리시였습니다. 수고링.